자,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투표소를 현장 점검을 했고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의시험까지 진행을 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 사전투표 절차 그리고 일정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이제 사전투표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전투표소에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사전투표, 현장 점검 그리고 시스템 모의 시험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미 오늘 시작이 됐죠. 네. 공직선거법 제155조에서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실시되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목, 금, 평일에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전국 3,568곳 사전투표소가 실시가 됩니다. 본인 확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이상 유권자가 참여 가능한데요. 본투표는 다음 달 3일,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특히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 이런 꾸준한 정부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런 의지가 읽히는 준비 대목이도 있는데 선관위가 전국 투표소별로 투표자 현황을 매시간 공개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공개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투표함 CCTV 또 투표자 수를 이제 공개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전투표는 지난 2013년에 첫 도입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보궐선거, 재보궐선거에 첫 시작이 됐는데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는 그동안 8번 실시가 됐습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을 지참하게 되면 이 사전투표소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네. 관 외의 유권자는 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회송용 봉투에 담아서 투표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장치가 도입된 그동안 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일 겁니다. 사전 투표자 수를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투표자 수로 이제 공개를 합니다. 실제 투표자 수 명칭 자체를 사전 투표자가 아닌 실제 투표자 수로 공개가 됩니다. 투개표 관리자가 26만 명 모두 또 한국인으로 국적 확인이 됐습니다. 투표 마감 후에는 전국 254곳, 254곳에 이제 보관소로 이동이 되게 되는데 시도 선관위에서 이제 이 투표함들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투표함은 CCTV로 관할 선거구 사전 투표함은 24시간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CCTV의 화면을 통해서 투표함이 제대로 보관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선거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제도까지 도입이 됐습니다. 공정선거 참관단 제도가 새롭게 시행이 되는데 참관단은 그럼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뭐 참관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개표할 때도 각 정당에서도 또 참관단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명칭 자체를 21대 대선 공정선거 참관단이라고 해서 선거 1개월 전부터 운영이 됩니다. 공정선거 참관단의 이제 구성은 누구냐면 정당, 시민단체 추천자 또 대학생 등으로 구성이 되고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 또 사전 투개표 등 전 과정을 참관하게 됩니다. 어떤 투명하게 또 안전하게 투표가 또 개표가 진행되는지 선거 전반을 참관하게 되고 감시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합니다. 보고서를 또 외부에 공개를 하게 돼 있고요. 선관위는 공정선거 참관단이 국민을 대표해서 선거 절차를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것을 일회성으로 거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거 전 과정에 걸쳐서 아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선을 앞두고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왔고 오늘부터는 이 대비태세를 한 단계 더 높인다고 하죠. 특히 투표함을 옮길 때는 무장 경찰관까지 투입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심도 일체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경찰은 비상근무 체제를 통해서 사전 투표부터 경계태세를 강화합니다. 경찰은 이번 21대 대선 폭력 등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또 5대 선거 범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조치하는데
말 그대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선거 관련 범죄는 얽히지 않도록 또 범죄에 또 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5대 선거 범죄가 뭐냐면 금품수수, 그다음에 허위 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경계 강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강화된 경계 강화, 강화가 2번 나옵니다. 그만큼 비상근무의 단계 수위를 높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전 투표함을 회송하는 데 있어서도 무장 경찰관이 투입이 됩니다. 어떤 방해에도 대비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6월 3일 본투표 당일에는 가포 비상, 최대의 비상 수위가 바로 가포 비상입니다.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게 됩니다. 후보의 신변 보호부터 만전을 기하게 되고 대선 다음 날까지 총기 출고가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총기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이제 보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출고가 안 됩니다. 네. 당선 직후에 이제 바로 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식 종료까지 가포 비상 단계가 유지됩니다. 네. 앞서 유권자들에게 5대 선거 범죄 관련해서 유의사항 주의해달라 이렇게 네. 짚어주셨는데요. 투표소에 가서 투표에 참여할 때 주의할 점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투표소를 가면 되는데 꼭 신분증을 지참을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화면 캡처된 신분증 안 됩니다. 투표시에서는 기표소 내의 용구만 사용합니다. 뭐 자기가 따로 가져가서 도장을 꾹 찍겠다 안 됩니다. 기표란에 정확히 한 표를 행사돼야 되고 칸이 넘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본인 실수로 인한 투표 용지의 재교부는 불가합니다. 인증사진은 잘 들어주십시오. 인증사진은 투표소 밖에서, 투표함 밖에서가 아닙니다. 투표소 밖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투표소 100m 이내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고요. 정치 발언도 금지됩니다. 선거 유세용 복장으로 투표를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 복장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다가 사전투표해야지 안 됩니다. 그 선거 복장은 벗고 정상적인 복장으로 착용을 해서 투표소로 가야 투표가 가능합니다.